공원호 작가의 장편소설 신의 낙엽 제2부 첫 번째입니다. 제2부 꿈 바꾸기. 3월 2일 목요일. 맹학교 고등부, 초, 중, 고등학교가 같이 있기 때문에 초, 중, 고등부로 구분한다. 2학년에 편입을 한 나는 이제 새학기 시작과 더불어 3학년. 실명한 지 1년 만에 맹학교에 편입을 했으니 실명 3년째가 되기도 하는 해이다. 실명 첫 해는 실망과 좌절에 몸부림치면서 보낸 한 해였고, 맹학교에서의 지난 1년은 생활 적응 훈련, 보행 훈련, 점자 교육 등 이를테면 눈을 감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데 바쳐진 1년이었다면 맹인으로서의 삶을 정식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은 이제부터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부터는 일기를 쓰기로 했다. 물론 점자로 쓰는 일기다. 그리고 보니 점자를 배웠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잃었던 문자 생활을 되찾았다는 것은 이미 반쯤은 절망에서 나를 건졌다는 말이 되지 않을까. 사고를 당했을 때의 일이 생각난다. 병원에서 실명 선고를 받고 상처의 아픔도 잊은 채 미친 사람처럼 뒹구는 나를 허순이는 끌어다가 침대에 눕히고 책을 읽어주었지. 눈을 감고 누워 남이 읽어주는 것을 듣고 있어야 하는 내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던지. 그때의 심정을 허순이는 결코 짐작하지 못하리라. 그때 허순이가 읽어준 책이 무엇이었더라? 아, 그래. 지드의 전원 교향악이었지. 그 책은 우리 학교 도서실에도 점자로 점역, 묵자를 점자로 옮기는 일이 되어 있다. 이젠 나도 남의 눈을 빌지 않고 내 손으로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도, 해밍웨이의 소설도, 내가 좋아하는 헤세도, 그리고 저 소월의 한많은 시집도 말이다. 점자책을 더듬고 있는 오빠를 허순이가 본다면 어떨까? 나는 허순이가 보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점자 시집을 펴들곤 한다. 띄엄띄엄 읽는 소리나마 내가 책을 읽는 소리를 허순이에게 한번 들려주고 싶다. 3월 6일 월요일. 이석과 함께 배가 불룩한 책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서둘러 기숙사를 나서보니 등굣길엔 어느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맹학생들로 줄을 서고 있었다. 하늘의 자비인 양 정답게 내려비치는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손에 손을 잡고 가는 학교길은 마냥 즐겁기만 했다. 부산맹학교는 송도 고개 위에 학교가 있고 고개에서 1km 남짓 해수욕장 쪽으로 내려와서 기숙사가 따로 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와 기숙사를 이렇게 멀리 따로 떼어놓은 이유를 나는 처음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많은 교육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 활동이 적은 맹학생들에게 활동을 장려하고 통학길에서 스스로 보행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 결과는 성과가 매우 좋은 듯 학생들은 산으로 바다로 혼자 산책도 다니고 자동차가 줄을 잇는 번화가에서도 곧잘 활보를 하고 다닌다. 이석과 나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학교를 향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겨놓고 있었다. 뒤에서 서너 명의 아이들이 무슨 신나는 일이라도 있는지 저희들끼리 좋아라고 낄낄대며 달려오더니 우리 두 사람을 부딪고 그대로 앞으로 달려나갔다. 우리 학교 초등부 꼬마놈들인 모양이었다. 저렇게들 뛰어다니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나는 저기 염려가 되어 말했다. 내버려 두게. 우리에게도 다 저런 시절이 있었다네. 저번 할 때는 누가 말려도 안 되고 오늘 설령 다쳤다 하더라도 내일이면 또 뛰어다녀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거라네. 이석의 말이었다. 이석은 나와 더불어 우리 반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학생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3살 때 실명했지만 수술하여 눈을 뜨겠다는 일념으로 병원만을 찾아다니다가 학교에 입학을 늦게 하여 학년에 비해 나이가 많다고 했다. 맹학생들 중에는 학년에 비해 나이가 2~3살씩 많은 학생들이 많이 있다. 나와 같이 중도에 실명하여 편입을 한 경우이거나
이석과 같이 어려서 실명했지만 병원만을 찾아다니다가 입학 시기를 놓친 경우의 학생들이다. 맹학교에 입학은 늦게 하였지만 어려서부터 실명한 이석은 누구보다도 맹학생들의 동심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꼬마 놈들을 보내고 얼마를 더 갔다. 이번에는 어린 계집아이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홀짝홀짝 울고 있었다. 역시 우리 학교 꼬마 여학생들이었다. 아니, 너희들 왜 여기서 울고 있니? 이석이 여학생들 옆으로 다가갔다. 오빠, 남학생들 야단 좀 쳐주세요. 우리를 부딪고 달아나던 놈들이 이번에는 계집아이들을 받아넘긴 모양이었다. 바보들같이. 부딪히기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매한가지일 텐데 걔들은 넘어지지도 않고 벌써 멀리 달아나고 없는데 너희들은 왜 넘어져서 운단 말이니? 걔들은 막 뛰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너희들도 뛰면 될 거 아니니? 우리는 여학생들이잖아요. 오라. 그러니까 여학생들이라서 얌전 피우느라고 뛰지 못하고 대신 넘어진 게로구나. 이석이 계집아이들을 달랬다. 가까스로 계집아이들을 달래어 앞장을 세우고 우리는 그 뒤를 따랐다. 앞장을 서가던 계집아이들이 몇 발자국 가다 말고 다시 우리 쪽을 향해 되돌아오며 큰일 났다고 소리쳤다. 우리는 놀라 황급히 앞으로 달려나갔다. 죽여버려! 그래, 죽여버려! 우리와 계집아이들을 뒤로 따돌리고 달아나던 놈들이 길바닥 위에서 엎치락 뒤치락 뒤엉켜 있었다. 왜들 그러니? 이석이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 섰다. 형! 우리 이 자식 죽여버려요! 아이들은 저희들에게 심술을 부리는 놈을 한 놈 붙잡아 놓고 여러 놈이 들러붙어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었다. 아이들 말에 의하면 뛰어가는 그들을 걸어 넘기기 위해 심술장이는 대담하게도 길 한복판에 다리를 뻗고 앉아 있었다는 것. 가까스로 심술장이를 붙잡은 아이들이 어찌 울분을 터뜨리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아이들은 심술장이를 차고 때리고 굴리고 짓밟고 사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 이석이 아이들을 뜯어 말렸다. 아이들은 이석에게 심술장이를 넘겨주었으나 아직도 분이 덜 풀린 듯 거친 숨을 씩씩 몰아쉬며 둘러서 있었고 이석은 만신창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심술장이를 일으켜 세우고 말했다. 너 내가 좀 때려줄까? 아니면 얘네들 보고 좀 더 때려주라고 할까? 형님이 때려주십시오. 목소리로 보아 중학생은 되었을 듯 싶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보다는 훨씬 숙성한 심술장이었지만 여러 명의 아이들이 기를 쓰고 대드는 데는 당할 재간이 없었을까. 아이들에게 혼이 몹시 난 듯 심술장이는 차라리 이석에게 맡겠다고 하고 있었다. 안 맡겠다고는 하지 않는군. 이석이 말했다. 좋아, 맡겠다고 하니까 용서를 해주지. 정말입니까, 형님? 심술장이의 목소리가 반짝하고 살아났다. 그래, 어서 가봐. 이석은 심술장이를 한 번 툭 치고는 놓아주었고 뜻밖의 구원을 얻은 심술장이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나서 어디론지 꽁무니를 감추어버렸다. 둘러섰던 아이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에이 형, 그런 법이 어딨어요? 아이들의 항의는 한결같았다. 왜 더 좀 때려주지 않고 그냥 놓아주느냐는 것이었다. 그래 오빠, 정말 그게 뭐예요? 계집아이들도 사내 아이들의 편을 들고 나섰다. 이석은 껄껄 큰 소리로 웃고 나서 아이들을 달랬다. 그놈은 이미 뉘우치고 있는 놈이야. 핑계를 대거나 변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맞겠다고 하고 있잖아. 그런 놈은 뉘우치고 있는 놈이야. 뉘우치고 있는 놈을 더 때려줄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그렇죠. 아이들은 아무래도 직성이 풀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내가 아이들 앞으로 나섰다. 그건 이석이 형의 말이 맞아. 뉘우치고 있는 사람은 더 때려줄 필요가 없어. 뉘우치고 있는 사람은 다시는 심술을 부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착한 사람이 될 테니까 말이야. 형, 정말이에요? 정말이지 않고. 그렇다면 용서할래요. 아이들은 제각기 한마디씩 용서한다는 말을 남기고는 또다시 다투어 뛰어들어갔다. 얘들아, 너희들 어디 다치지는 않았니? 계집아이들도 사내 아이들을 뒤쫓아가며 다치지 않았느냐고 걱정이 태산 같았다. 부딪혀 넘어졌으니 남학생들 야단 좀 쳐달라고 울며 섰던 바로 그 계집아이들이었다. 3월 10일 금요일. 대학 입시 준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대학을 다니던 내가 대학 입시 준비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 내가 다니던 대학이 여느 학과 같으면 실명했다 하더라도 점자를 배우고 난 다음에
복학하여 점자로 학업을 계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다니던 대학은 미대이고 눈을 감고 그림을 그릴 수는 없는 일이고 보면 복학은 불가능한 일. 나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원점에서 새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입시 준비를 시작하긴 했지만 요즘같이 어려운 대입 경쟁을 뚫고 과연 진학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매일 밤 책과 씨름을 하다 보면 새벽 2~3시를 넘기기가 보통이다. 서툰 점자로 공부를 하자니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수면의 부족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삶의 보람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도 같아 다행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 볼 것이다. 최선을 다해 다시 한번 대학가에 나를 세워볼 것이다. 3월 15일 수요일. 자정이 넘어서였다. 한창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데 이석이 문 밖에서 여자 목소리를 내어 나를 불렀다. 허빈씨 주무세요? 누구 목소리를 흉내내는 건지 모르겠군. 나는 책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대꾸했다. 자지 않았군. 혹시 졸고 있기라도 하면 깨워주려고 불러보았네. 고맙네 친구. 그는 내 방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눈치였으나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아까운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럼 공부 열심히 하게. 이석이 그냥 돌아갔다. 그에겐 요즘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많이 생겨나고 있었다. 2학년에 있는 지선이라는 여학생과 사랑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 많은 이야기거리는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았다. 젊은 감정은 누구에게 있어서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아니, 이석이네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감정이야말로 다른 누구네들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욱더 뜨겁고 열렬한 것이 아닐까. 이석은 모름지기 혼자만의 가슴에 담아놓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사랑의 이야기가 있었기에 그 이야기를 털어놓으려고 내 방을 노크한 것이리라. 그런데 나는 왜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하는 것일까? 어디서 시간을 좀 꾸어올 수는 없을까? 3월 21일 화요일. 허순이한테서 편지가 왔다. 우혁이가 편지를 해주지 않아 애가 타고 있는 허순인 모양이었다. 내가 우혁이 녀석을 한번 야단쳐 주어야겠다. 왜 우리 허순이 애타게 하느냐고.